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차 모의시험 기록형의 공소사실과 쟁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개관을 해보면요. 피고인 김갑동과 피고인 이을려의 공동범행이 있는데요. 공동범행의 내용은 합동절도와 증거 은닉이었습니다. 김갑동이 폭행 사건으로 처벌될 우려가 생기게 되자 증거가 되는 CCTV 본체를 없애기로 피고인들이 공모를 한 다음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CCTV 본체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을 합동으로 절취하고 그와 동시에 증거를 은닉했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지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CCTV 본체를 혼자 훔쳤고 이을려는 훔치는 줄 몰랐기 때문에 공모,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피고인 이을려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갑동의 단독 범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점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의 도로를 산타페를 운전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김갑동의 범행은 업무 방해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할 목적이 아니고 원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것이 계좌 개설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목적이라면서 은행 직원을 기망해서 은행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였었는데요. 만남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관,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경찰관에게 이을려를 통해서 21만 원을 대가로 해서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는 공소사실의 요지였고요. 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모욕죄는 그와 같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이을려가 경찰관에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 등 보는 앞에서 바보 병신아 미친년아 등등으로 공연히 피해자인 이을려를 모욕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요. 한편 김갑동의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에 관해서 영장 없이 현장 녹음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고 또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 이을려로부터 받은 진술서는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변론 내용이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였지요. 다음으로 피고인 이을려의 단독 범행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공갈입니다. 피해자 김철수에게 성매매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100만 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을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 사기죄에 관해서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이지론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기망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용금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편취했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김갑동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범행에 대해서 김갑동이 술에 취한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석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차량으로 안내하고 조수석에 탑승해서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을려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방조에 고의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변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변소 내용도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통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행이 있는데요. 영상 통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휴대전화 화면을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소 사실을 개관을 해 봤는데요. 이을려의 마지막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소 사실까지 살펴보면요. 시유 편의점 옆 골목에서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제12호의 노상 방뇨 등 행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피고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냐라고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과 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 의견서인 부분인데요.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CCTV 본체를 절취한 점이었죠. 피고인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 이을려는 절도하는 줄을 몰랐고 실행행위, 즉 망을 본 것을 분담한 것도 아니어서 합동절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가 불성립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검토해 보면요. 먼저 박병남의 경찰 진술 조서를 보면요. 312조 제4항 부동이 된 진술 조서에 해당하는데요. 원진술자인 박병남이 불출석하고 검사가 증인 신청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314조의 예외 요건을 검토를 해보면은 증인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조 절차를 통해서 상당한 수단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2015도 17,115 판결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병남의 진술을 청취한 부분인데요. 박병남은 CCTV가 설치되어 있던 장례식장의 관리인인데요. 전화, 대화, 문답을 기록을 했는데 이와 같은 수사보고서는 아시다시피 311조나 312조, 315조, 316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313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데요. 자필이거나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 번 출제되었던 그런 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조서 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진술 부분의 증거 능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또 그 영향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사관계 외에 313조 1항 또는 300의 진술서로 볼 수도 없고 312조의 조서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2024도 11,314호 판결의 내용이 되겠고요. 결국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증거 능력 없는 부분을 제외했을 때 피고인들 모두 이을려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했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가 예상이 되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축소 사실인 절도죄의 성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특수절도를 절도죄로 인정하는 것은 가중적 구속요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공소장 변경 없이 절도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유지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 절도죄에 대해서는 유죄 예상이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개방된 건조물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서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로 보기는 어렵지만 야간 방실 CCTV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 방실 침입절도로 인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 방실 침입절도로 인정하려면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증거 은닉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CCTV 본체를 절취한 것과 관련돼 있죠.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분을 우려해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설령 타인 공범자의 증거은닉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지요. 2011도 5329 판결 등의 내용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김갑동 자신의 폭행 사건이 처벌될 걸 우려해서 CCTV 본체를 가져간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 은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가 될 수 없는 경우죠. 325조 전단 무죄가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방해의 점인데요. 계좌 개설 목적을 숨기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안인데요. 계좌 개설 신청인이 그 접근 매체 나중에 받게 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계좌 개설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허위 답변만 믿고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1도 17,151호 판결 등의 내용이지요. 사안의 경우 예금거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서류는 진실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개설해 주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로 봐서 325조 후단 또는 전단 무죄 모두 결론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변호인은 영장 없는 현장 녹음과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율려의 진술서의 증거 능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먼저 현장에서 녹음한 CD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화 당사자인 경찰관이 녹음한 것이지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요. 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증거보전 목적으로 통상적이고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을 했다 그러면 영장이 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 9370 판결 등의 내용과 부합을 하는 법리이고요. 두 번째로 업소 시설 및 성매매에 활용되는 콘돔 촬영을 한 사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매매 알선 현행범이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이루어진 수색 또는 촬영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 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영장 없이도 위법하지 않게
촬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콘돔 촬영한 것도 점유를 취득하거나 압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압수영장 청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압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변호인 주장과 같이 종업원 이윤려의 진술서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진술인데요. 이윤려는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해서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윤려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도 진술서 받은 것이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지요. 따라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이 있어서 보강 증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죄의 결론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일남의 모욕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모욕죄는 아시다시피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어야 되지요. 형사소송법 230조 1항의 내용입니다. 사안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은 2025년 2월 27일 그날 욕설을 들음으로써 알게 된 날이죠. 근데 고소 의사가 표시된 날은 8월 29일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고소기간 6월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해서 부적법한 고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고소는 고소장애라는 성면에 제출되지 않아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가 되면은 적법한 고소가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역수로 잘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요. 다음으로 피고인 이을려의 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을려에 대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문제였었는데요. 먼저 공갈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을려의 공갈의 점에 관해서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기판력이 미치게 되겠지요. 사안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협박죄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약 7777 약식명령 사건이었죠. 그 협박죄와 이 사건 공갈죄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고 협박행위가 공갈죄의 실행행위에 포함이 되며 단일한 갈취 범위 하에 저질러진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박죄와 이 사건 공갈죄의 양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6조 1호의 면소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변론 요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카드를 대출을 통한 편취, 사기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4도 18441호 판결 등의 내용입니다. 사안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입력에 따라서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되고 송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드회사 직원 등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게 되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방조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김갑동의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살펴보면요. 공범인 김갑동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인 이을려가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함으로써 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지요. 판례 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김갑동의 법정 진술은 경찰 진술 시에는 방조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번복을 해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경찰의 사실대로 진술한 이을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자기 범행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한 이을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믿기가 어렵다고 해야 될 것이고요. 강순의 술집 주인 강순의 음식점 주인 강순의 진술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강순의 증언은 이을려가 만취해서 부축을 받고 나갔다는 사실이어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취해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 예를 들면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변론 요지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의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여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2024도 1477호 판결 등의 내용이지요. 사안의 경우도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에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녹화하고 저장한 행위로서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끝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노상방뇨 등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4조 4항의 규정도 그렇고 대법원 2002도 807 판결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공소사실을 자세히 보시면 CU 편의점 옆 골목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12호의 노상방뇨 등 중 어떤 구성요건 행위를 하였는지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부분에 보시면 경범죄 처벌법 조문이 법전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 조문을 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참고 조문으로 실어 놨고요.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공소지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때 해당하고 따라서 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차 모의시험의 간단한 공소사실 개관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관련 법리와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